노동소득에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 노동소득으로는 계층 간의 사다리를 이동할 수 없는 사회. 현재 우리는 그런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이 신성하다고 말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사회 속의 역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 세금 3천만 원을 냅니다. B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 세금 1,400만 원입니다. 같은 1억인데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A가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도 B가 가만히 앉아서 가격이 오른 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습니다. 노동소득에는 50%의 세금,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14%의 세금.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쥐어짜고 건물주의 월세 수입은 보호하는 나라. 이게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노동으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지, 왜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사회인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팩트로만 갑니다. 먼저 충격적인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얼마인지 아시나요?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4.5%를 더하면 49.5%, 소득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최고 구간 이야기지만 연봉 1억 원만 넘어도 실제 세율은 30%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4대 보험료를 더해보세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것만 해도 소득의 약 9에서 10%가 추가로 나갑니다. 실제로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손에 쥐는 돈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노동으로 번 소득에만 이렇게 높은 세금이 붙는다는 겁니다. 자본소득은 어떨까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최고 49.5%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계속 유예되고 있죠. 부동산 임대소득? 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4%만 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에는 세금이 무겁게 붙고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붙는다는 것.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세금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런 세금 구조가 왜 문제일까요? 바로 계층 이동을 막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20에서 30대가 자산 1억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를 쓰고 저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었다면 2025년 현재는 25억 원입니다. 1억을 모으는 15년 동안 집값은 15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자산이 상위 20%인 가구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상위 20%에 머물 확률은 68%입니다. 반대로 하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20%로 올라갈 확률은 단 4%에 불과합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명확하죠? 이게 바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1970에서 8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달랐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 다니고 그렇게 10년 버티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면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월급의 90%를 저축해도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 속도가 저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상승률 vs 자산 상승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2.8%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연평균 7.2%입니다. 주식시장 코스피 상승률은 연 5.4%. 노동으로 번 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 한 채, 주식 몇억 어치 들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부의 세습 구조. 2023년 국세청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속받는 재산의 총액은
무려 87조 원입니다. 문제는 이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이용하고 가족 간 거래를 활용하고 각종 절세 방법을 동원하면 수백억 원의 재산을 거의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반면 월급쟁이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떼입니다. 피할 방법도 없죠. 세 번째, 노동시간과 삶의 질.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회원국 중 3위입니다. 독일은 1341시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570시간, 즉 70일을 더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GDP 대비 중위소득 비율은 한국이 독일보다 낮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데 삶의 질은 더 낮다는 얘기죠. 좀 더 잔인한 숫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대비 자산 배율. 2000년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중위 소득의 약 7배였습니다. 연봉의 7배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2025년 현재는 무려 23배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25년 사이에 집값은 소득 대비 3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7년 저축하면 됐던 걸 지금은 23년을 저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산 보유 집중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년 자료를 보면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5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50%가 보유한 순자산은 고작 2.1%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는 상위 10%가 50.4%를 보유했었습니다. 10년 만에 8.3%포인트 증가했죠. 세 번째, 세대 간 격차.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0대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60대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3.6배 차이가 나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60대가 30대였던 1990년대에는 30대와 60대의 자산 격차가 2.1배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지금 30대는 그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노동으로는 과거만큼 자산을 모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노동소득에는 가장 무거운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를 합치면 소득의 40에서 50%가 국가로 갑니다. 둘째, 자산소득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가볍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세금이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셋째, 그 결과 계층 이동이 막혔습니다. 집값은 소득 대비 7배에서 23배로 뛰었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7%를 보유합니다. 넷째, 이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연 2.8% 오르는데 자산은 연 7.2% 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숫자로 본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970에서 80년대 한강의 기적시대는 노동의 시대였습니다.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2025년은 자산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그게 우리가 사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데이터로 보는 사회 현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